윤성미 산문집 달팽이 편지 60쪽 6월에 비는 돌도 자라게 한다부터 읽겠습니다. 6월에 비는 돌도 자라게 한다. 6월에 내리는 비는 나무들을 자라게 합니다. 이제 막 모내기를 마친 논에서 쑥쑥 벼들이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6월에 비를 맞으면 돌도 자란다고. 비는 다 같은 비인데도 언제 내리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내리고 나면 날이 풀리는 비가 있는가 하면 오고 나면 부쩍 추워지는 비가 있습니다. 가뭄 끝에 내려서 모두에게 환영받는 비가 있는가 하면 그칠 줄 모르고 퍼부어서 한숨을 부르게 되는 장맛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다양한 성격을 지닌 비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성실한 비는 6월에 내리는 비라고 합니다. 6월에 내리는 비는 모든 것을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 없는 돌까지 자라게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값진 생명수 같은 비. 비로 살려거든 6월의 비처럼 살 일입니다. 이번 주는 힘들고 다음 주에 꼭 보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한가해지면 하자라고 합니다. 돈이 조금 더 모이면 크게 풀겠다라고 합니다. 평생 그 말만 하다가 때를 다 놓쳐서 그냥 갑니다. 화름조. 발음하기 어렵고 듣기 거슬리는 소리에는 어떤 소리 하나를 바꾸거나 더해서 발음하기 쉽고 듣기 부드러운 소리로 만듭니다. 바로 이런 것을 화름조라고 합니다. 6월을 6월로 읽지 않고 6월로 읽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6월이라는 글자의 발음이 매끄럽지 않은 데다 듣기에도 거슬려서 기억 받침을 없앤 것입니다. 지리산을 지이산으로 읽지 않고 지리산으로 읽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부드럽게 발음하기 위해 이라는 글자를 리로 바꾸어 읽게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화름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에서 불편하거나 듣기 거북한 소리가 날 때도 화름조를 적용해 보면 어떨까? 기분 나쁜 생각 하나만 슬그머니 빼버려도 한결 매끄럽고 편안해지지 않을까? 삐거덕 삐거덕 덜그럭 덜그럭 내 몸 어디에선가 불쾌한 소리가 느껴질 때 귀찮고 무거운 것 하나쯤 덜어내거나 헐거워진 나사를 다시 조이거나 득이 되는 배터리 하나쯤 보태면 한결 수월하지 않을까. 위에 견주면 모자라고 아래에 견주면 남는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어디에 견주느냐에 따라 넘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합니다. 굳이 위에 견주어 모자란 인생으로 만들지 말고 아래에 견주어 넘치는 기쁨으로 사는 지혜, 바로 이것도 센스 있는 화름조 활용법입니다. 비 내리거든. 1804년 여름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정약용은 긴 장맛비를 보며 구우라는 시조를 지었습니다. 그 속에는 탄식이야 맑을 때도 있을 것이니 오랜 비도 괴롭지 않다는 그의 겸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궁거한 인사. 궁벽하게 사노라니 사람 보기 드물고 항일 폐의관 찾는 이 없으니 늘 의관도 걸치지 않고 사네. 폐옥 향낭추 낡은 집에는 향낭각시 바퀴벌레 떨어져 기어가고 향휴 부비잔 황폐한 밭두둑엔 팥꽃이 남아있네.
수인 다 병감, 병이 많아 잠마저 줄고, 추뢰 저서관, 글 짓는 일로 수심을 달래네. 구우하수고, 오랜 비도 괴롭지 않네. 청시야자탄, 맑을 때에도 탄식할 것이니. 정약용의 시조 속에는 유배 생활의 쓸쓸함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 굳이 깨끗한 옷을 걸칠 일도 없습니다. 낡을 대로 낡아서 쓰러져가는 집에는 벌레만 기어다니고, 근심 걱정이 많으니 잠도 오지 않고, 그저 글 짓는 일에만 빠져 지내다 보니 오랜 비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맑은 날에도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하는 매인 몸, 차라리 비가 그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긴 장마 속에서 정약용이 발견한 것은 맑으면 맑다고 투덜대고 비 오면 비 온다고 투덜대는 삶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근심 걱정이야 날이 흐리거나 맑거나 상관없이 그칠 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핑계라도 대고 살 수 있게 이 비가 그치지 않았으면. 절벽 끝에서도 살아갈 낙을 발견하는 그의 마음을 디딤돌로 삼아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맑아도 비 내려도 삶의 고단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상. 밀물처럼 썰물처럼 바닷물은 하루에 2번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리고 매달 2번, 물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조금이라는 때가 있는가 하면 만조가 될 때까지 계속 밀고 들어오는 살이라는 때도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흔히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련에 상처가 있거나 꿈꾸던 일에서 실패하거나 믿었던 누군가에게 지독한 실망을 하게 되었다거나 갈등이나 슬픔 등이 차오를 때면 바다로 찾아가 마음의 평정을 찾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바다라면 마음을 다 씻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받아줄 것만 같은 바다에게도 하루에 2번, 그리고 한 달에 2번, 바닷물이 들고 나는 어떤 시간들이 있습니다. 한없이 평화롭거나 거대하게 느껴지는 바다에게조차 물이 들고 나는 시기가 있으니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루에 몇 차례씩 밀려드는 좋은 생각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어떤 시간도 있습니다. 만년필로 쓴 글씨가 푸른색인 까닭은 푸른색 잉크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잉크와 같아서 먹빛으로 채울지 푸른 바다빛깔로 채울지는 바로 주인인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유독 기운 빠지는 일이 생겼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물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조금이라는 때가 왔구나, 내게. 무언가 생기 있는 기쁨들이 밀려들 때이거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새 꿈으로 가득 채워질 살이라는 때가 돌아왔구나, 내게. 인생에도 바다를 꼭 닮은 썰물과 밀물의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가끔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내 모습도 믿고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작은 틈새 하나가 만약 새지 않는 댐을 원한다면 치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댐을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보강하지 않는 한 물은 어떻게 하든 바다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고이게 하려고 댐을 쌓았지만 작은 틈 하나만 있어도 물은 구멍을 넓혀 아래로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댐 건설만 전문으로 하는 한 토목기사가 나를 위로해 주었다. 여태까지 건설된 모든 댐들도 많든 적든 다 물이 샜습니다. 라고. 미국의 경제학자 스콧 니어링 자서전에 실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굳건한 댐을 쌓아도 보이지 않는 틈은 생기게 마련이고 그 작은 틈을 통해 새어나가기 시작한 물이 결국은 점점 틈을 넓히면서 바다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틈을 만들지 않아야 하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담을 친다고 해도 어디에 어느 자리에 틈이 생길지는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틈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새지 않는 댐은 없듯이 우리가 건너고 있는 매일매일의 시간에도 틈은 있습니다. 그 틈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그 사이로 얼마나 많은 귀한 시간들이 새어나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틈을 발견하고 보수하거나 보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 한 번쯤은 마음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머니. 십장생 줌치, 오방낭자, 십장생 자낭, 오방염낭. 이 낯선 이름들은 저마다의 쓰임새가 있는 주머니에 붙여놓은 것들입니다.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장식을 달았는지,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어떤 천으로 만들었는지. 종류도 이름도 참 다양한 이 주머니들은 왜 생겼을까? 한복에는 호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주머니가 생겼다고 합니다. 우선 죽지 않고 사는 10가지 동물들을 수놓아 만든 주머니 십장생 줌치는 길상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방낭자는 청색, 백색, 적색, 흑색, 황색까지 5가지 색깔의 오색 비단으로 만든 주머니입니다. 역시 액을 면하고 복을 기원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머니를 생각하면 복주머니가 먼저 떠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복을 담고 장수를 기원하는 뜻을 담아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머니의 속내입니다. 수많은 주머니 중에는 여러 개의 작은 방울이 달린 주머니도 있습니다. 방울은 움직여야만 소리가 나니까 차고 다니는 방울 주머니가 딸랑딸랑 울리면 나는 건강하게 잘 살아있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사고도 질병도 많았던 시절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주머니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탈하기를, 건강하기를, 복되기를. 그 마음으로 빚고 채워서 누군가에게 건네는 마음인 것입니다. 상대를 염려하고 누군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주머니. 그 속 깊은 뜻을 알고 나니 주머니가 한결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루만 기다리기. 그리스계 아르메니아 사람으로 코카서스 지방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신비주의자 조지 이바노비치 구제프. 그는 9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유언을 인생의 약속으로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 유언은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만약 네게 어떤 나쁜 일을 저지르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다음 날로 연기하거라. 가령 누가 너를 모욕하거든 그에게 24시간 후에 보자고 말하거라. 그러나
옳은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들랑 즉시 실천에 옮기거라. 바로 이 말이 이바노비치 구제프의 아버지가 남긴 유언입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무언가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던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가 임종 때에 준 충고를 마지막 선물로 선택했습니다. 누가 욕을 해도 분노 속에 빠지지 말 것. 그러기 위해서 24시간을 기다릴 것. 9살 소년 구제프는 당시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호기심에서 그 충고를 따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욕을 하고 주먹질을 하는 친구를 보며 내일 보자고 화를 사겼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구제프는 비록 친구가 험한 말을 퍼붓고 때리기는 했어도 자신의 잘못도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친구가 그에게 너는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했는데 생각해보니 그 말은 틀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으니까. 9살 소년 구제프는 생각했습니다. 너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잘못을 밝혀주었다. 난 너에게 큰 고마움을 느낀다. 이후 구제프는 언제나 2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침착하고 고요해지는 자신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습관 덕분에 그의 능력은 점점 더 커졌으며 너그러운 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한 걸음만 떨어져서 바라보면 별일도 아닌데 그럴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룻밤만 자고 나도 마음이 편안해질 텐데 밤새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딱 24시간 하룻밤을 넘기고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속 화가 날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살아보니 그랬습니다. 여행의 이유. 여행이란 내가 사는 곳을 떠나 먼 길을 나서는 일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내가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는 것도 하나의 여행입니다. 자기가 사는 집 그 문만 나서도 여행인 것입니다. 길을 나선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설레는 일입니다. 여행을 기획할 때 문을 나서기까지의 그 설렘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쉬이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누구나 버릇처럼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바로 그런 여행의 설렘을 느끼고 싶어서는 아닐는지. 일상의 감정들을 벗어난 낯선 세계를 향한 동경 같은 것. 하지만 크게 생각해 보면 여행이 반드시 길을 나서서 어딘가 먼 곳으로 향하는 것만을 지칭하는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낯선 곳을 향해 나서는 일이란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이것도 여행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으로 향하는 여행. 처음 해보는 일, 이것도 여행입니다. 지금껏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는 여행. 문을 열고 집을 나서는 나의 하루하루가 모두 다 여행입니다. 매일매일 아침을 만나지만 매일이 같은 아침은 아니니까. 이렇게 바라보니 생각만으로도 설렙니다. 오늘 또 하루의 이 낯선 여행이. 다 하지 못한 일들을 남기고 떠나는 여행길은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정작 떠나고 보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의 일들은 잊고 오늘은 그저 오늘의 여행을 떠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길고 긴 삶, 그 여행입니다.